자, 중국에서 중국 간첩이 우리나라에서 뭐 선관위 뭐 투입됐다 이런 가짜 뉴스 때문에 지금 나라가 뒤집혔는데 네. 사실 중국 언론에서 좀 뭐라고 하는지 좀 궁금해요. 네, 우리 김시봉 기자가 중국통이잖아요. 네.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중국 공안 출신이기도 하죠. 예, 어쨌든 그 PPT 보여주시면은 네. 이제, 제가 최근에 쓴 기사입니다. 일단 중국 간첩 99명 체포했다라는 뉴스 있잖아요. 중국에서도 되게 화제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한 며칠 전까지도 계속 뭐 블로그나 인터넷 작가, 시민 기자, 뭐 아니면 그냥 기자들도 엄청 많이 이제 글들을 쏟아내고 있고요. 아, 그랬군요. 예.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이 이제 12.3 내란에 중국 끌어들이지 말라라는 얘기고, 그리고 주한미군, 그리고 쟤네는 대통령을 수사하는 경찰 또한 네.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래 뭐 이러면서.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그 탄핵 심판 변론할 때 윤석열 측이 그렇게 변론을 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중국 언론의 기사를 그대로 가져온 거네요. 이 언론 기사 내용인데요. 요거 하나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이 제목은 무죄 입증이 위해서 윤석열 중국 선거 개입 비방 계속. 근데 주한미군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저거는 어디 매체가 어딘가요? 관찰자망이라는 매체입니다. 네. 예, 그리고 잠깐만요. 왜 다 넘어? 여기 하나 더 눌러주시면 이 윤석열의 이 변론 내용은 이 밑에 있는 이 한자가 천공일보에 따른 거다라고 하는데 거기가 바로 이 옆에 있는 스카이데일리. 스카이데일리 천공일보라고 하는 거죠. 예, 중국명 천공일보입니다. 예. 공교롭게도. 공교롭게도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스카이데일리를 보고 윤석열 측이 변론을 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계속돼서 반중 정서를 넘어서 이제 혐중까지 올라갑니다. 어쨌든 중국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하고 있군요. 이거.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중국 대사관 코앞에서 멸공하면서 페스티벌을 하면서 이렇게 한 50명 정도 모였다고 하는데 노 차이나 막 이러고 있고, 그리고 중국인 지나가면은 막 위협할 것처럼 하고 하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민까지 이제 걱정이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렇다 보니 주한 중국 대사 다이빙이 이제 X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낸 메시지인데요. 그간에는 내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하면 외교부에서 뭐 우리가 인지는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별다른 얘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계속 보수를 하다가 이제 최근에 중국의 한국 선거 개입이라는 허위 주장을 부추기는 것 관련해서 우리는 계속 불간섭 원칙을 견지해왔고, 근데 이제는 한국 내정 문제를 자꾸 중국하고 무리하게 연계시키는 걸 반대한다라고 확실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한국 국민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지혜롭게 올바른 판단을 내릴 거라고 믿는다. 이런 얘기를 이번 주 월요일에 했어요. 네, 그게 중국 같은 데가 저렇게 이제 외교적인 저걸 당국자가 직접 저 문제에 저런 식으로 그 정색을 하고 논평을 낸다는 것은 이제 상당히 심각한 거죠. 거기다가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는 대체로 반응을 안 했던 이유가 그 뭐 헛소리들을 우리가 일일이 반응을 하냐 이런 느낌인 건데 이거 좀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우리도 이제 강경하게 좀 뭐 조치를 해야겠다라는 첫 번째 신호인 겁니다. 그런 거네요. 스카이데일리 허경 씨는 마치 자기 기사가 사실이라서 중국이 말하는 것처럼 그 기사에 늘 달아놨었죠. 네. 그래서 그랬는데 이게 이번 주 월요일에 이렇게 얘기한 건데 화요일 날 7차 변론이 있었는데 윤석열 측이 또 얘기를 합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의 중국이라면 한국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선거 개입을 위한 시도는 있을 수 있다 생각하시죠? 큰 가정을 전제로 외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에 대해서 숫자를 알아보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 146호증에 보면 통계청에 의하면 2024년 4월 말 기준으로 한국 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약 260만 명이고, 그 중에 중국인은 96만 2천 명으로 약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다양한 하이브리드 전술을 감안하면 이렇게 중국인이 많다고 하는 것은 중국 정부로서는 하이브리드 전을 전개하기에 상당히 유리한 환경인 건 맞죠? 단정적으로 제 견해를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례는 좀 있었는데 과거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몽을 함께 하겠다. 또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중국 대사를 만나서 대사가 한국의 내정 간섭적인 발언을 했을 때 또는 중국과 대만의 문제에 대해서 양국에 대해서 쎄쎄하면 된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과 같이 정부 여당이거나 또는 국회 일당의 대표가 그런 친중적인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면 그런 경우에도 하이브리드 전을 전개하기에는 적절한 환경은 아닙니까? 예, 그것도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신원식 씨조차도 전혀 동의하지 않네요. 네, 그래서 화요일에 증인으로 나섰던 신원식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어요, 갑자기. 아니, 신원식이 이렇게 정상인 사람이었나?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이거잖아요. 붕짜자, 붕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야, 저 정도면 정상이었구나, 이렇게. 예, 그래서 연합뉴스에도 이렇게 기사가 나왔고요. 예, PPT 보여주시면 연합뉴스에, 예, 이렇게 가정존재로 답변 안 해 나왔고 네. 바로 또 중국 뉴스에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보면은요, 네,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네. 이게 확대가 돼 있는데 정부 당국자 윤석열 언급한 선거 부정 의혹 부인. 그러니까 정부의 관리들이 네. 윤석열이 얘기하는 부정선거 아니다라고 얘기했다고 이제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의 사설처럼 이렇게 또 내용을 알려주는 기사도 나왔는데요. 요거는 보면은 한 번 더 눌러주시면 감옥에서 여당을 원격 리모컨으로 조종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윤석열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적 혼란의 주범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세력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를 그대로 소개하면서 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을 정진석 비서실장들 참모들이 갔었고, 그 다음에 3일에는 비대위원장 나경원, 권성동이 갔었고, 또 10일에는 김기현 등이 갔었다.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윤석열은 마치 아직도 현직 대통령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국민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의 입장과 메시지를 대시 전달하기 시작했고 곧 감옥 통치로 진화한 듯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 망신입니다. 이거. 예, 그러면서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깊게 그 마음을 이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이제 유감스럽게 표현한다라는 것도 전하면서요. 이런 얘기들이 이제 중국 경제망, 신화통신사, 중국 신문망, 대환신문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 내용들이 다 속보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계속 중국은 비단 본인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일본 언론이라든지 일본 언론도 이 스카이데일리 99명 체포 가지고 막 기사를 쓴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인용해서 제대로 그 한국 까기, 이 국제적 망신은 정말 거듭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상황이. 네. 자, 천공일보와 관련한 가짜 뉴스, 중국 언론이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국내 언론이 거의 소개를 안 하고 있는데 우리 김시몬 기자의 브리핑 아주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제가 가장 깜짝 놀란 거는 윤석열 감옥에서 원격 조정하고 있다고 여당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개방신이네요. 거기다가 이제 탄핵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다라고 하면서 청년들이라든지 여러 종교 단체들이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전하니까 참 씁쓸하더라고요, 약간. 네. 진짜 좀 그렇네요. 이게.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사실은 중국인 그 해커들이 무슨 선거에 개입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과연 이제 예전에 한국의 이제 이 정상적인 여론이 이제 작동할 거고 굳이 이걸 중국 외교 당국이 나설 필요가 없다라고 무시를 했었는데 의외로 이러한 이 가짜 뉴스들이 실제로
일부 극우 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론을 교란하고 네. 이게 실제로 이제 그 한국에 있는 그 중국인들에게 그 상당히 신변의 위협으로까지 작동을 하니까 외교 당국자들이 할 수 없이 공식적인 거기다 개입을- 이런 가짜 뉴스에 한국이 이렇다 할 어떠한 네. 뭐 이렇게 그 무엇을 공식적인 하질 못하니까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이렇게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예,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중국은 이런 모습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본인들의 이 정치적인 환경이 중국에도 경제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산당을 욕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중국 안에서 네. 리더십이라든지. 근데 야, 저 봐라, 이 한국 얼마나 지금 문제가 많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국민들에게 전하기 좋은 상황인 거죠. 네. 이상입니다. 자, 저희 우리 워치독 팀 기자들 일주일 동안 얼마나 열심히 취재했는지 여러분 보셨죠? 네. 아, 오늘 어떻게 저희가 마련해온 그 보도들 2시간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뭐 시간이 보여드렸는데 조금 뭐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네. 그 각자 워치독에 있는 기자들 본인의 장기 또 본인들이 힘들게 취재했던 내용들을 시청자들하고 아주 그 가감없이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맞습니다. 특히 우리 이 김시봉 기자가 그 지난 후쿠시마 그 방류 오염수 그 방류할 때 그 중국에 있는 언론들 소개를 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이 중국 전문가거든요. 우리 맞아요. 김시봉 기자가 그런데 이제 중국 공안이라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습니다. 중국 공안을 위해서 이제 통역, 네. 통역 네. 사실 중국 공안을 위해서가 아니고 중국과의 계약 생활비를 벌려고 네, 그러니까 계약 통역을 일한 거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이 극우 세력들이 혐중 정서를 이제 자극을 해가지고 그 자신들의 이제 그 입지를 이렇게 강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 뉴탐사를 공격하는 소재로도 결국 이 김시문 기자가 그 중국 공안이었고 중국 공안이었던 이 김시문 기자가 뉴탐사 왜 왔겠냐. 결국 뉴탐사가 마치 중국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매체인 것처럼 또 선동을 또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농담삼아 중국 공안 출신 이렇게 얘기해서 그것도 사실을 믿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높아심에. 사실 김씨라는 성씨가 중국에는 흔한 성씨가 아니에요. 그게 조선족들이나 만주족들만 그 김씨들이 많지. 그 박씨하고 김씨는 우리나라에만 많지 중국엔 별로 그래요. 없어요. 네.